제일 핵심 성분은 비타민하고 이죠. 이거는 제가 매일 먹는 영양제입니다. 오, 좋네요. 네, 좀 많죠. 먹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좀 밝아진 느낌? 제가 원래 피부가 좀 많이 푸석한 편이었는데 수분감도 좀 생긴 것 같고 또 하는 면에서 효과를 좀 체감했던 성분들도 있고 영양제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성분은 안녕하세요.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 원장입니다. 주변에 집에서 관리도 똑같고 시술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왠지 나보다 피부가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숨겨진 관리법이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건 어쩌면 영양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세안도 잘하고 앰플이며 크림이며 다 잘 바르는데 피부가 점점 칙칙해지고 주름은 어느새 하나씩 늘어나 있고 바로 그럴 때 관리에 하나 추가해 볼 만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게 영양제거든요. 땅이 좋아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케어가 매일 땅을 갈구고 일구는 거라면 영양제는 거기에 더해서 바로 좋은 비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리가 선행이 돼야 시술을 받더라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영양제가 피부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선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몸 전체 수분의 10에서 15% 정도를 피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속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그대로 피부까지 전달이 되죠. 즉 입으로 들어간 게 결국 피부로 가는 겁니다.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고민별 효과 좋은 영양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가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노화 예방에 가장 좋은 영양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어느 순간 확 늙은 것 같은 낯선 기분, 저도 물론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갑자기 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노화가 쌓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화라는 게 있는데요. 산화란 쉽게 말하면 피부가 녹이 쓰는 거예요. 철에 녹쓰는 것처럼 우리 피부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슬어 가거든요. 그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공장에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세포가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쌓이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야겠죠?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영양제 중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거기다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 비타민C랑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C가 수용성, 즉 물에 녹는 항산화제라면 비타민 E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항산화제예요.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같이 드시면 서로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비타민C가 잡지 못하는 부분을 비타민 E가 잡아주는 식으로 항산화 방어막을 더 촘촘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트로 생각하시고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혈관을 타고 피부까지 가서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에도 잘 버티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에는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쉽게 빨개지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E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노화 예방에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을 추천드립니다. 알파리포산 역시 항산화에 효과적인 성분이거든요. 알파리포산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 영양제로 챙기지 않아도 식단으로 어느 정도는 보충이 가능하긴 합니다. 반대로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하면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기본 영양제는 비타민C, 비타민 E, 오메가3 여기에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알파리포산을 추가하거나 짙은 녹색 채소를 꾸준히 먹기, 산화 데미지를 완화시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름, 탄력, 보습에 효과적인 영양제인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고민들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깊어지니까 결국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우선 탄력 영양제로 추천드리는 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영양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어차피 먹으면 위에서 단백질로 다 분해될 건데 그게 피부까지 가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먹어보니까 달랐습니다.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피부가 촉촉해졌다? 쫀쫀해졌다? 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 연구진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로 꾸준한 콜라겐 섭취가 피부 탄력과 수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저분자 콜라겐의 경우에 흡수율이 더 높아서 효과를 체감하시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진은 콜라겐 섭취가 주름을 완전히 막아
막아주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피층 기능을 보완하는 장기 관리 전략이라고 덧붙였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죠. 우리 피부를 건물로 비교하면 콜라겐은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이 철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히알루론산도 먹어서 섭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히알루론산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울 수도 있고 채운 수분으로 건조함이 줄어들면 잔주름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특히 가을, 겨울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탈모의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에요. 제가 아까 피부가 건물이라면 콜라겐이 철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철근과 철근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엘라스틴이에요. 콜라겐이 단단함을 만들어준다면 엘라스틴은 피부가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만들어줍니다.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만들어지도록 자극해주는 성분이 바로 비오틴입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양제에 더해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생선, 우유,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도 같이 병행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주름, 탄력, 보습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은 분들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오틴 이 세 가지를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에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까지 더해주시면 안에서부터 피부를 채워주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피부 톤과 미백에 관련된 영양제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화장을 해도 뭔가 안 가려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시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칙칙함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색소인데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이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만들어지면서 피부에 얼룩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게 기미가 되고 전체적인 피부 톤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노화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색소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C 제품 설명서를 보면 기미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께는 비타민 C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백 영양제 하면 많은 분들이 글루타치온을 생각하실 텐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주는 효과로 미백 시술에서 많이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먹는 글루타치온은 그렇게 강추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루타치온은 위장에서 상당 부분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가 되거든요. 효과를 봤다는 연구도 있지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추천드리는 건 L-시스테인인데요. 이 L-시스테인은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인데 이걸 직접 섭취하면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을 스스로 합성하도록 도와줍니다. 흡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효율적인 거죠. 거기다가 L-시스테인 자체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부 톤을 밝히고 기미 잡티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비타민 C를 기본으로 챙기시고 L-시스테인을 추가로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만 말씀드린 성분들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드시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걸 기대하셔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이런 영양제보다 더욱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이고요. 피부톤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지와 트러블 영양제입니다. 원장님 저 이제 50대인데도 아직도 뾰루지가 나요. 저는 사우나만 가도 피부에 자극이 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데요. 트러블은 나이가 들어도 피지 분비가 가해지거나 피부 면역이 약해지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난 트러블이 잘 안 낫고 자국도 오래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크, 즉 아연 성분입니다. 아연은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다 피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트러블이 잘 나거나 한번 올라오면 잘 안 가라앉는 민감성 피부인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같은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식단으로 충분히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셀레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셀레늄도 아연과 비슷하게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피부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가
나는 성분들이라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 중에 아연과 셀레늄이 함께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챙기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하면 익숙하실 건데요. 비타민 A는 눈에도 좋지만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들도 비타민 A 유도체에서 나온 성분이죠. 그만큼 피지와 트러블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이거든요. 다만 비타민 A는 과하게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용량을 꼭 지켜 드셔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 축적이 되어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피지 조절이나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연과 셀레늄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A를 챙겨 드셔보세요. 조금만 꾸준히 복용해도 유분 밸런스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피부 고민별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처럼 기름에 녹는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잉 복용 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과하게 드셔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타민 B나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성분이라서 조금 과하게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는 거지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닌데요.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복용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제는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또 하나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같이 드시는 경우인데요. 잘 모르고 막 먹다 보면 불필요한 성분이 겹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먹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적으로 챙겨 드세요. 정리하면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영양제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내용을 전달드려서 헷갈리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 주름과 탄력, 보습이 고민이신 분들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오틴, 피부톤과 미백이 고민이신 분들은 비타민 C를 기본으로 L-시스테인, 그리고 트러블이나 피지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이렇게 목적에 맞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훨씬 정리가 쉬워집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기본적인 습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만으로 피부가 좋아지길 기대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서서히 쌓이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지금 내 피부에 필요한 관리부터 하나씩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